내 친구가 인터뷰를 하자고 나한테 말을 하는 순간 아, 나 그래도 잘 살았군. 아, 10년 동안 그래도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나 네. 지금 약간 울컥한다, 야. 난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오지게 안 했거든요. 네. 옛날에 그냥, 20대 때 네. 회사 다닐 때 되게 다니기 싫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아직도 40대인데, 이제 40대인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돈독이 여러분들.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전화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인터뷰하고 싶은 분을 만나면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의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굉장히 멀리 살아요. 뭐 해외까지는 아닌데, 저기 이제 경상남도에 살고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만나지를 못하고, 그러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제 화상 연결은 좀 어려운 관계로, 그럼 전화 인터뷰라도 해달라 그랬더니, 계속해서 내 얘기가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나는 너무 평범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 또래고요. 경력 단절이 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고 다시 대학을 가고 석사 과정까지 밟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직업을 새롭게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한 6살 아이의 엄마인 제 친구를 인터뷰해서 우리 돈독이 분들 혹은 이 영상을 경력이 단절돼서 나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용기를 얻고 싶으신 분들, 그 방법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화해 볼까요? 사투리를 쓰고 좀 부끄러워한다라는 점 여러분 참고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40살이고 중학교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까는 이제 실명을 말했는데 실명을 바뀌기는 부끄러워서 실명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6살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것도 이제 네, 자기소개에 들어가죠. 네, 남자아이를 지금 육아하고 있습니다. 남자애를 육아하고 있는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다. 그럼 근데 저는 정교사는 아니고 네. 기간제 선생님입니다. 기간제 선생님과 정교사의 차이점이 있나요? 네, 정교사는 임용고교시를 통과한 선생님이 정교사이고 네. 저는 기간제 선생님으로서 저 미술 수업만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체능 쪽은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기간제로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예체능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선생님이 결혼이 되면 네.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되게 딱딱하게 인터뷰 잘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불러야지? 우리 선생님은 언제 경력 단절이 됐죠? 결혼을 되게 빨리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3년 하다가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갔나요? 그러니까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 안 나온다고 이렇게 후회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또 듣고 있는 미혼 여성들은 결혼 늦게 하시길. 자, 경력 단절이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일 안 했어요? 네, 결혼하고 나서 일을 바로 안 했고 그 후에 제가 지방으로 이사 오면서 네. 다시 일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가족 회사라서 딱 일을 했다는 표현보다는 좀 아르바이트식으로 간간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예 일을 안 했던 시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였을까? 그러면 한 29살 때부터 35? 돼요.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거의 일을 못 했던 거네요? 네네, 제가 이제 임신 전에 미술교육과를 들어가려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는 하던 가족 일도 안 하고, 네, 미술 학원에 다니는 걸 집중했었거든요. 공부 네네. 다시 하려고?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가족회사를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 미술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서 학교를 들어간 거는 본인의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서 시도를 한번 해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지방에 내려오니까 제가 전공했던 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쵸, 우리 전공이. 네네.
돈 벌어먹고 살기 어려운 언론 영상학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지방에는 그런 관련된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니까 선생님은 육아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술은 미술 선생님이 안 되더라도 취미로 오랜 생활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네. 이제 그 미술 교육과 편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편입을 준비하고 나서 언제 다시 학교를 입학하게 됐죠? 제가 3년 동안 편입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도 편입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편입에 성공했고, 출산을 하고 1년 쉬고 다시 이제 그때부터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임신 전에 1년, 근데 다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 몸조리 하고 나서 다시 학교를 들어간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를 1년 키우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럼 네. 지금 편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가방끈이 꽤 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엄청 깁니다. 공부를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입시 학원 다닌 건 3년, 네. 그리고 편입 공부 2년, 네. 그리고 석사학위 3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사 6개월 차입니다. 박사 들어가셨어요? 네네네. 언제 또 박사라는 또 사고를 치셨어요? 네. 가방은 못 사도 가방끈을 좀 더 좀 길게 만들고 싶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공부 이렇게 하는 거 학교 생활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엄청 어렵죠. 왜냐하면 우선은 육아 시간을 제외하고 네. 저녁에, 그러니까 애를 재우고 저녁에 하든지 아니면 새벽에 거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 네. 이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즉 할 걸.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했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때는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여도원 아나운서의 노트를 많이 빌려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여도원 아나운서가 같이 공부하자고, 이거 외워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가방끈이 제일 길게 돼서 지금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요. 박사 과정이 몇 년이죠?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아니요, 2년 정도 예상하고, 논문까지 쓰면, 목표는 3년입니다. 네. 공부를 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근데 학비는 어떻게 부담 안 돼요? 남편이 학비 때문에 어떻게 좀 그만 공부하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남편의 표현에 의하면, 투자는 하는데 성과가 없는 느낌이다. 그래서 초반에 대학교 학비랑 대학원 학비는 어쩔 수 없이 냈는데 네. 좀 나이 들어서 공부해서 그런지 학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사는 이제 학점이 좋아서 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네네. 받는다고요? 네, 그렇게 됐네요. 학사 시절에는 구경도 못 해봤던 장학금을. 와, 이게 죄송하네. 40대가 되니까 본인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이제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어쨌든 그쵸. 이제 가방끈이 길어졌고 경력 단절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네네. 본인의 공부를 안 했던 과거 시절까지 털렸는데 근데 원래 계획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그냥 미술교육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냥 동네에서 아동미술 학원을 오픈을 해보자. 근데 그런 마음으로 미술교육학과로 편입한 마음이 더 커요, 처음에는. 교원 자격증이라는 거는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 그런 자격증 한번 따보고 뭔가 기회가 더 생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졸업 후에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되신 거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다른 길로 이제 임용이나 미술학원 오픈보다는 박사를 문화재 보존학과라고 그쪽으로 살짝 지금 발을 담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한다고 이제 미술 선생님 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네, 그 문화재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20대의 이름 말해보는데 20대의 제 친구랑은 정말 다르군요. 그렇죠. 아니 무슨 어떤 계기로 그 문화재 보존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거는 저희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죠. 그걸 뭐 나쁘지 않은데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냥 호기심으로
네, 선택하는 게 좀 큽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은 처음에 다시 편입을 하고 교원 자격증을 따고 했던 거를 뭔가 학원을 이제 열거나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처음으로 졸업 후에 박사 과정을 밟고 있긴 하지만 재취업에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네, 한 달. 완전 4월 달부터. 그전에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교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파트타임으로 기간제 선생님을 급하게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며칠, 몇 주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되게 짧게씩 아르바이트로 하다가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러면 기간제 교사면은 이렇게 어떤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가요? 1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면 이제 2024년에 계약이 된 거군요. 네네네네. 재취업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취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모든 사회 초년생이 그렇든 경력이 없으니까 이런 교원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경력이 너무 없으니까 좀 제가 원하는 입맛의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미술이란 과목이 선생님이 수가 많지 않으니까 자리도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없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티오가 나야지 그 주변 네.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그 학교에 티오가 나야지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될 수 있는 거. 네네네. 와, 그러면은 지금 석사 졸업한 후에 얼마 만에 선생님이 된 거죠? 석사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된 겁니다. 아, 바로 된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이게 학사 졸업하고도 바로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학사 졸업하고도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러면 학사 졸업하고 한 2년 정도를 제가 일을 안 하게 된 거죠. 네. 아, 그럼 그때도 이런 선생님 자리가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도 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다른 공부를 한다고 선생님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한 거. 아, 네네. 원래 저의 궁금증은 사실 되게 이제 경단녀로서 학교까지 갔는데 직장 구하기 너무 어려웠다로 스토리가 흘러갈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어쨌든 직업을 구하려고 공부를 했고 기회는 만들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고 노력을 공부를 한 만큼 뭔가 나한테 얻어지는 게 바로바로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미술학원이나 이렇게 문의했을 때 나이 때문에 따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나이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이제 아직 면접 보기 전에 저희 프로필을 보내면 선생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몇 번 좀 따임을 당해보니까. 원장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테니까 우리가. 네, 그럴 때 좀 진짜 나이 든 사람이 경단녀가 다시 취업을 하기에는 정말 힘들구나. 만약에 저는 교원 자격증이란 게 있어서 좀 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일반 학원은 네, 제가 만약에 미대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저 창업 말고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좀 종종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학교로 들어가는 거에는 나이 제한은 없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는 나이 때문에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이나 좀 젊으니까 또 젊은 선생님을 선호한다는 그런 카더라 통신? 네, 너무 올드한 편이죠. 나도 그 표현밖에 모르겠네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암암리에 있었다. 네,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졸업하고 학원이든 뭐든 까임은 좀 있긴 했지만 재취업에 결국엔 성공했고 혹은 이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공부를 하든 다시 한번 학교에 들어가서 재취업을 하든 할 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예요? 우선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스케줄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출근을 하려면 애기 등원 선생님을 다시 구하든지 등원해줄 이모님을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제 월급이 거의 사라지죠. 그쵸. 그냥 나는 일을 하고 그 돈을 우리 아들을 좀 봐주는 분에게 바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심리적으로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많이 들긴 하죠. 애들이랑도 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내 수업을 재밌어 할까? 이런 좀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가끔씩 있긴 해요. 아니, 자존감보다는 나에 대한 의심?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네, 그런 게 좀, 그리고 저는 이제 계약직이니까 고용 상태가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그쵸.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런 게 약간 저한테 스트레스 요소로도 좀 다가오더라고요. 조금 더 그러니까 원동력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약직이. 그렇지만 또 반면엔 좀 불안정하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 다음에 내년에는 또 어느 학교로 갈 수 있을까, 자리가 날까? 또 이런 좀 불안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박사는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쪽을 선택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냥 석사 박사를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늦게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임용고시를 봐서 정교사가 되기에는 그렇게 되면 퇴직할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애들이랑 갭도 있으니까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는 문화재 관련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치. 선생님은 퇴직할수록 애들이랑 이제 세대 차이가 나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그리고 퇴직까지, 정년까지 못 채우고 그만두시는 분도 꽤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래도 문화재라는 것은 좀 노하우가 쌓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서브안처럼 좀 노후 대비라는 생각 면에서 그 공부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또 훈이가 문화재 이런 데 되게 관심 많잖아요. 옛날 건축물 이런 거. 네네네. 그게 엄마의 영향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동 하나 랑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오지게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뒤늦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논문을 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집에서 이제 관련된 서적을 많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문화재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제가 상상도 못한 그런 환경이 지금 그 우리 선생님을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운데요? 너무 놀랍고 좀 뭐랄까 대견하고 그냥 그림 그린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는 건가? 배고픈이 아니고 지금 남편이 열심히 벌어다 준 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학금까지 받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문화재 관련한 또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대단한데?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산다라고 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월급이 그대로 다 거의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보상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일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좀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일을 하고 한 30대 때는 육아랑 결혼이랑 뭐 공부를 한다 일을 안 하다가 막상 일을 하니까 일에서 오는 즐거움이 엄청 크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옛날에 20대 때 회사 다닐 때 되게 다니기 싫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때는 진짜 퇴근 시간만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 막상 일을 해보니까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안타까움이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직도 40대인데 이제 40대인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데 맞아. 일할 자리가 없는 현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저는 운 좋게 지금 어쨌든 계약직으로 된 거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활력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보다는 지금 현재는 좀 저의 자아 성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내 삶에 뭔가 네. 좀 활력도 생기고 내가 뭔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그런 에너지들이 삶을 그렇죠. 더 네네. 재밌게 만드는군요. 네, 지금은 뭐 금액이 작아서 뭐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이제 경력이 쌓이면 자아 성찰을 넘어서 이제 좀 더 그 돈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기대합니다. 우리 너랑 나랑 떨어져 있는 사이에 네 앞날을 혼자 그렇게 하나씩 뭔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어쨌든 나랑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네가 풀어내니까 너랑 나랑 떨어져 있는 사이에 네가 진짜 혼자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